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다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공통 블록체인 위에서 돌리는 것은 필수다. 이 말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코인 이야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라는 건가?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특정 코인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레리 핑크가 진짜 노리는 건 특정 코인의 가격이 아니라요. 지난 40년간 월스트리트의 비싼 수수료와 느린 시간을 먹고 살아온 수많은 중간 상인들의 밥그릇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금융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바꾸자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선언이죠. 정확합니다. 이거 특정 자산을 추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40년 이상 된 낡고 삐걱거리는 금융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자는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전환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큰화라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왜 그가 그토록 하나의 장부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미 시정의 거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큰화 이 단어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요즘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그게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쓰는 증권사 MTS 앱에 찍히는 주식 숫자도 결국 디지털 기록인데 토큰화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그냥 용어만 바꾼 건 아닌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MTS 앱의 디지털 기록과 토큰화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뿌리부터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증권사 앱의 숫자는 사실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고요. 증권사가 당신이 이 주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증합니다 라고 적어준 일종의 장부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 진짜 소유권 정보는 예탁결제원이라는 또 다른 기관의 중앙 서버에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앱에 보이는 건 진짜 제 주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발행해준 주식 보관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 토큰화는 다릅니다. 토큰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된 공공장부 위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표가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MTS 앱은 은행 통장 같고요. 토큰은 내 지갑에 있는 현금 지폐와 같아요. 현금 지폐요? 네. 통장 잔액은 은행이 보증해주는 숫자지만 지폐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누구의 허락 없이도 직접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차이가 금융거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와, 현금 지폐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4/7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가 문을 닫아도 블록체인은 잠들지 않기 때문에 밤이든 주말이든 언제나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요. 둘째, 즉시 정산. 지금은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 T+2 시스템이죠. 네, 맞아요. 이건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장부를 맞춰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토큰 거래는 계약과 결제, 소유권 이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해외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거나 환전할 때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군요. 그 모든 기관들의 장부를 일일이 다 맞춰봐야 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 수많은 중개 기관들이 장부를 맞추는 과정, 즉 대사 작업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토큰화는 이 중간 단계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하거나 아예 없애버려서 거래 수수료를 극적으로 낮출 잠재력을 가집니다. 레리 핑크가 말한 금융의 민주화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더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24시간 거래, 즉시 정산, 비용 절감. 토큰화의 장점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레리 핑크가 쓴 한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왜 여러 블록체인이 아니라 굳이 하나의 공통 블록체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그 단어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핑크가 말한 건 특정 체인의 이름, 예를 들어 이더리움으로 통일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철도의 레일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통된 표준의 레일,
원 카먼 레일을 만들자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공통된 레일이요? 지금 금융 시스템은 왜 그렇게 레일이 많고 복잡한 건가요?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서 인턴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하루 종일 엑셀 시트 2개 띄워놓고 숫자 틀린 거 찾아내는 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대사 작업이었네요. 정말 비효율의 극치였죠. 하하, 맞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시스템이 비싸고 느린 이유는요. A은행, B증권사, C수탁기관이 모두 각자의 엑셀 시트, 그러니까 각자의 장부를 가지고 같은 거래를 따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따로요? 네. 그리고 나중에 모여서 내 노트랑 내용이 맞는지 보자 하고 맞춰보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죠. 이 기록들 사이에 단 1원이라도 불일치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결국 각자 장부를 관리하는 그 비용이 우리가 내는 수수료에 전부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통 블록체인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규칙을 따르는 단일 장부로 통합하자는 제안인 거죠. 모두가 같은 장부를 보고 같은 규칙으로 기록하니까 애초에 데이터가 어긋날 일이 없고 나중에 맞춰볼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정산이 틀릴 위험, 즉 정산 리스크와 데이터를 맞춰보는 대사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특정 코인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공통의 규칙과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금융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네요. 그런데 이런 구상이 그저 미래의 청사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곳이 있나요? 네, 이미 미국 자본시장의 심장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부요? 바로 뉴욕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인 IC입니다. 아, 뉴욕 증권거래소가 직접이요? 네. IC는 최근 토큰화된 증권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JP모건은 오닉스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포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SWIFT 역시 여러 중앙은행들과 함께 기관용 CBDC와 토큰화 자산을 연결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직접 나섰다는 건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럼 IC가 만들려는 플랫폼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미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 토큰화된 주식과 ETF를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거래 즉시 정산을 완료한다. 셋째, 결제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인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 한번 써볼까 하는 수준의 기술 실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금융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즉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공식화한 중대한 신호탄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닐 텐데요. 이 거대한 전환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막상 실행하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사실 기술 자체보다 인프라와 규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아직 토큰화 자산 시장의 깊이, 즉 유동성이 매우 얕습니다. 유동성이요? 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번대를 하려는 기관 입장에서 지금 시장은 너무 작고 변동성이 크죠. 또 블록체인 위의 토큰이 정말 현실 세계의 자산과 일치하는지를 보증해줄 신뢰성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 법적 장치나 신탁 기관의 역할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인프라 문제 외에 역시 규제가 가장 큰 산이겠죠? 맞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토큰화된 애플 주식을 샀는데 해킹당하면요? 누가 책임져 주나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증권사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규정은 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지금 법체계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논쟁 중인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안이 바로 이런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인데요. 너무 엄격하면 혁신을 막고 너무 느슨하면 사고가 터질 수 있어서 의회에서 몇 년째 지지부진한 겁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특정 법안 초안에 대해 이건 토크나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치다 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리 핑크는 하나의 공통 블록체인을 말했지만 전 세계 모든 금융거래가 단 하나의 특정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각 나라마다 또 금융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하나의 특정 체인으로 통일하자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표준화된 공통 규칙 위에서 여러 체인이 서로 소통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여러 체인이 서로 소통한다. 네, 이걸 기술적으로 상호 운용성, 인터러펄러비리티라고 부르죠. 상호 운용성이요? 네, 마치 우리가 쓰는 이메일처럼요. 저는 구글 메일을 쓰고 상대방은 네이버 메일을 써도 서로 문제없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다른 시스템을 쓰지만 SMTP라는 공통의 프로토콜, 즉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철도 회사가 만든 레일이라도 폭이나 규격이 같아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공통의 표준을 만들자는 거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NYSE 역시 자신들의 플랫폼이 여러 다른 블록체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원체인 독점이 아니라 표준화된 규칙 아래 공존하는 멀티체인 세상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이메일 비율을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시장의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던데요. 전망은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는 2033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약 19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은 2030년까지 시장이 1000배 성장할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19조 달러요. 2경.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컨설팅 회사들이 보통 시장 전망을 좀 부풀리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규모가 얼마나 되죠?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죠. 그래서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RWA.XYG라는 데이터 추적 서비스를 보면 현재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수준입니다. 220억 달러? 네, 전망치에 비하면 아주 작죠. 220억 달러, 19조 달러에 비하면 정말 시작 단계로 보이네요. 지금 220억 달러짜리 시장이 10년도 안 돼서 거의 1000배 가까이 큰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거대한 실물 자산 시장을 새로운 레일 위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19조 달러는 그 일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현재 220억 달러 시장의 내용물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그 220억 달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요? 네, 전체 시장의 약 42%에 달하는 93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군요. 온갖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 위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변화가 단순한 거품이나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 새로운 레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리 핑크가 말한 공통 블록체인은 특정 코인을 띄우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비효율, 즉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비싼 수수료와 느린 정산 시간을 해결하자는 거대한 제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은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키는 구간, 즉 정산, 중개, 대사 과정을 효율화하는 내일 교체 작업에 가깝습니다. 우리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윈도우 95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력증권거래소나 JP모건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의 참전은 이것이 더 이상 컨퍼런스에서나 이야기되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둘러싼 실제 시장 구조 경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는 누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레일을 까느냐의 전쟁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10년, 20년의 금융 패권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이렇게 바뀐다면 과연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일까요? 아니면 24시간 돌아가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뉴욕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일까요? 혹은 이 새로운 판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업일까요? 다음 경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